우여곡절 끝에 이 민주당요 결국 단독으로 박주민 의원을 새로운 간사로 선임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박주민 의원이 사회권을 넘겨받아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할 때도 역시 여야의 충돌은 계속됐습니다. 그 모습 보시죠. 의장님이 본회의 진행하시다가 화장실 갈 때도 그것도 사고입니까 진짜? 아니 피곤하셔서 화장실 가셨어요? 지금 유로 중에 아니라 화장실에 계십니까? 그런 것도 다 사고라고 화장실에 왜 이렇게 오래 계시는 거예요? 하루 종일 화장실에 계시나? 여기 앉으면 박주민 의원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. 저를 좀 인정해 주세요. 안 돼요. 자, 간사로 선임된 박주민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이 만약에 화장실 가서 자리를 비워서 대신하는 것도 사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거를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. 장제원 의원이.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신경전이죠. 네. 이거는 뭐 법적인 해석의 문제는 좀 넘어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국회법 50조 관련돼서 이 사고의 경우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고를 이제 좀 폭넓게 해석한다. 이제 박주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 인정해달라는 취지였는데 장제원 의원이 사실 뭐 화장실 안 갔다는 거 다 아시죠? 근데 이제 화장실에 왜 이렇게 오래 계시냐 얘기를 하는 거.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양보해달라고 지금 야당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총극이 아닌가. 그렇군요. 근데 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모습 기억나시죠? 이 과거에도 사실 이 화를 내는 모습이 여러 번 카메라에 비춰지기도 했었는데 어제도 잔뜩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. 다시 한번 보시죠. 김도 간사님도 내 이름 이야기하지 마. 생각을 왜? 이름 부르는 것도 안 돼? 안 돼. 왜? 모르지 마. 그럼 뭐라 그래야 돼? 이렇게 이야기하지 당신? 마. 뭐라 그래야 돼? 당신 하면 막말이지. 당신 하면 막말이고. 그럼 기라. 김종민 의원 나서면 이게 왜 코미디가 되네, 이 참. 자, 김종민 의원과 김도읍 의원 이름을 가지고 이거 옥신각신 호칭이죠. 호칭을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도 코미디가 됐다 라면서 그냥 참다 못해. 지금 세 분도 계속 웃고 계시는데 자, 김종민 의원이요. 다른 의원들의 웃음을 유발하는 거는요.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과거엔 또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유발했는지 보시죠. 내는 남부터 따로 왜 웃으지? 내가 조국이야 내가? 자, 우리 상 차장님. 요즘 그 신조어 젊은 사람들 쓰는 말 중에 웃프다라는 게 있죠. 이걸 웃어야 할지 슬프다고 해야 될지 그런 이 복합적인 표현인데 글쎄요. 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이런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실제로 그렇습니다. 이걸 진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죠.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기대 뭐 이런 것은 사실상 그 상당히 많은 어떤 세비를 주고 또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권한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걸 비해서 보면 이제 저런 코미디의 하여튼 상황을 연출하라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뭐 웃음을 주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저 상황 자체는 국민들 보시기에 좀 많이 불편하실 것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이겁니다. 사실은 그 더 우스운 사항은요. 법사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냐? 그게 중요하게 된 그 사항 자체가 사실 더 사실은 우픈 이야기입니다. 사실 법사위원회라는 것은 과거에 국회에 법조인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, 우리 사회에 법조인이 많지 않을 때 국회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법을 만들었을 때 그 법의 작구나 또 다른 법과의 체계 문제나 이런 것을 검토하라고 만드는 것이 법사위원회고 법사위원회 율사들이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런 관행 속에서 법사위원회가 진행됐어야 되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법사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모든 법안들을 다시 한번 심사하는 기구로 바뀌어버렸어요. 그래서 이걸 옥상옥이라고 하고 또 뭐 상원이냐 이렇게 했죠. 그래서 여야의 많은 이렇게 그 실력 있는 또 이렇게 싸움에 능한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 많이 갑니다. 법사위가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죠. 예.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법사위원장을 누구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. 이제 네. 이 상황은 사실 잘못된 것이죠.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은
법상에서 다시 할 만큼 그렇게 부실한 겁니까? 그렇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참에 이 법사위원회 위상 다시 한번 좀 원래 취지대로 돌아가야 된다. 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뭐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첨예하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러한 충돌과 논쟁을 만들었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민주당은요, 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을 해버렸습니다. 자, 증인 채택은 여야의 협의 사안으로 남겼지만 이게 또 산 넘어 산입니다. 자, 국민의힘은요,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한동훈 검사장, 또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민 교수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민주당은요, 이 절대 불가하다라는 입장입니다. 자, 이러다가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이 치러지는 게 아닌가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충돌의 그 저간에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인 거죠. 그렇죠. 그게 결국은 이제 김호수 그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건데 저는 좀 아쉬운 거는 국민의힘도 이 청문회를 저는 그 청문회는 청문회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은 좀 선동적이라고 표현할까요? 좀 그런 그 분들은 증인 참고인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무게감 있고 좀 더 진중한 그런 그 증언이 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여기서 저는 뭐 조국 전 장관 나와서 진술하는 내용, 이전의 내용과 저는 다를 바 없다고 봐요. 불러봐야 또 그 얘기 반복일 거라고 보이고, 저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정말 그 참고인으로 채택이 돼서 지금 거의 판가름이 거의가 아니라 다 판가름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. 권원 유착이 있었던 거지, 검언 유착. 그야말로 한동훈 검사장이 기자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는, 그거는 지금 거의 사실이 아니라고 봐야 될 텐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어 있단 말이죠.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 검사장은 참고인으로, 증인으로 부르는데 좋을 것 같고, 뭐 서민 교수보다는 외려 공경의 변호사, 이런 조국 흑서를 쓴 그런 분들이 참고인으로 나오는 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전에 그 김부겸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김경률 회계사하고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들이 나와서 아주 그 생생하게 증언을 했어요. 네. 저는 그것이 준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, 좀 그 제대로 김호수 그 검찰총장 청문회가 되려면 네네. 한 2명 정도는 꼭 증인으로 채택이 되길 알겠습니다. 바랍니다.